안녕하세요. 오늘은 떡볶이 팔면서 인생을 배웁니다. 네, 빨간 모자를 쓴 도정미 여사의 책을 앞부분 조금과 마지막 뒷부분 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1년 전 나는 연체와 독촉, 공장 압류까지 될 정도로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두려웠다. 남들보다 더 많이 벌고 싶고 더 빨리 벌고 싶은 마음에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아파트 한 채를 날렸다. 다들 웃으면서 걱정 없이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퍽퍽하기만 할까? 매일 남 탓, 세상 탓을 하면서 겨우 버텼다. 더욱이 마음은 조급한데 떡볶이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도 없고 나의 하루는 마른 수건을 짜내는 것처럼 바삭바삭 말라갔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높은 곳에 올라가 이번 생은 끝났다며 포기하려고 했다. 마지막 엄마와 전화 통화를 했다. 가라앉은 내 목소리에 엄마는 무슨 일이 있느냐며 물었다. 나는 빨리 대답할 수가 없었다. 너까지 잘못되면 엄마도 따라 죽는다. 라는 말에 나는 하염없이 울기만 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세상은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느냐고 원망만 했다. 그때 엄마가 나에게 해준 말이 있다.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 사람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거란다. 그리고 너까지 잘못되면 이라는 말에 목이 탁 걸렸다. 8년 전 남동생이 나처럼 세상을 원망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도 힘든 순간이 오니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다. 아니야, 이건 아니다. 잘못된 것 같아. 눈물을 훔치며 신발을 다시 신었다. 지금 당장은 어디부터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무언가 잘못된 것은 맞았다. 그래, 전부 바꿀 수는 없지만 한 개씩이라도 바꿔보자는 마음으로 떡볶이 가게를 다시 시작했다. 나는 고등학교 앞에서 작은 떡볶이 집을 하고 있다. 학교 앞이라 문을 열면 까르르 웃으면서 교복 입은 학생들이 찾아온다. 그리고 뭐가 그리 좋은지 깔깔대고 웃으며 떡볶이 국물까지 싹싹 긁어먹고 간다. 싹 비워진 그릇을 보면 우리 떡볶이가 맛있긴 한가 보다 흐뭇하다. 오전 11시 땡 하자마자 오픈하기를 기다렸다며 주문해주는 손님도 있다. 장사하면서 가장 듣기 좋은 말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라는 말이다. 그 말에 나는 다음에 올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키겠다고 다짐을 한다. 그것이 내가 오늘 만난 손님에게 해줄 수 있는 약속이다. 오늘보다 더 맛있게, 더 싸게 하겠다는 약속은 지킬 수 없어도 또 올 때까지 있겠다는 약속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배달 앱 리뷰에도 가끔 사장님, 장사 오래 해주세요. 라는 말을 볼 때마다 한 달만 더 해보자면서 힘을 냈다. 어떻게든 살아낼 것, 어떻게든 이 자리를 지킬 것. 이 마음으로 나는 다시 찾아줄 손님을 위해 매일 한 가지씩 장사의 노하우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네, 그리고요. 마지막 부분에, 음, 하루에 한 사람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라 불평이다. 가진 것보다 없는 것에 불평하는 일, 그것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었다. 나는 이미 내 손을 떠난 것은 포기하고 지난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 대신 살아낼 방법을 찾기로 마음을 바꿨다. 사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살아내는 방법을 찾아내는 각오이기 때문이다. 나를 만나면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다. 어쩜 그렇게 에너지가 넘치세요? 힘든 일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사실 나는 눈을 감아야만 볼 수 있는 가족이 있다. 남동생이 스스로 삶을 포기한 날 나에게 전화를 했는데 늘상 술 먹고 전화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받지 못했다. 그런데 다음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시신을 확인하는 사인을 해야 장례를 치를 수 있다고 했다. 그때 내 나이 32살이었는데 누군가의 보호자로 사인을 하기에는 겁이 많이 났다. 엄마는 쓰러질까 봐 내가 손을 떨면서 현장 사진을 보고 사인했다. 그 뒤로 나는 10년 동안 그 장면이 떠올라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가 낮과 밤이 바뀐 생활처럼 보이지만 사실 잠을 못 자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것이 나에게 주는 형벌이라 생각했다. 너는 잠을 자서는 안 돼. 라고 나에게 다그치는 형벌은 아마 누군가를 살리게 된다면 멈출 수 있을 것만 같았어. 그래서 나의 목표가 지금 한 사람이라도 살리는 일이 되었다. 밤잠 못 이루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한 줄의 댓글을 달고 말을 걸어준다면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찾아다녔다. 나의 글과 댓글에 힘을 얻은 분들을 보며 처음에는 나랑 꿈이 닮은 사람들이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통증이 같은 사람들이었다. 내가 살아낸 것처럼 그들도 살아내고 있었다. 그들에게 자주 해주는 말이 있다. 나도 살아. 그러니까 언니도 살아. 이 말이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와 같은 사람이 다시는 나오질 않기 바라는 마음으로 나는 하루에 한 사람이라도 돕고 싶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다. 나와 같이 적극적으로 손잡아주는 사람이 나오길 바란다. 그리고 한 사람을 잃었지만 10명을 살릴 수 있다면 나의 경험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고 믿고 싶다. 나의 책 또한 나와 같은 장사하는 분들, 포기하고 싶은 분들을 더 많이 살릴 수 있기를 바라며 책 출간을 결심하게 되었다. 혹시라도 내가 없다면 책장에 꽂힌 이 책의 한 문장이 당신에게 다시 살 수 있는 힘이 되어주길 바란다. 내가 살아낸 것처럼 당신도 살 수 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네, 이 책은 떡볶이 노하우가 같이 포함된 책이긴 합니다만 오늘 읽었던 글처럼 참으로 묵직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인생의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힘을 얻기 위해서 또 이 책을 읽고 또 도전을 받고
삶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